예,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TV 시청자 여러분. 7월 26일 월요일, 7월의 마지막 주간 시험 방송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보증권영업부의 박병창 부장입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어렵고, 좀 지치는 그런 한 주를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역사적 신고 지수를 지난주 금요일 날 경신하는 초강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우리 시장에도 지금 오늘 현재 12시 정도 녹음을 하고 있는데, 보합권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견조한 이유, 그리고 또 흐름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미국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은 이제 나스닥의 일봉인데요. 역사적 신고 지수를 경신했죠. 지난주에 미국 흐름이 어땠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를 짚어나갈게요. 지난주 월요일 날 개파락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시작한 우리 시장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좀 약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반등을 줬습니다. 이 반등이 나스닥은 갭을 메우고 그 위로 올라섰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갭을 못 메웠습니다. S&P 500은 딱 갭을 메우고, 그래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라는 흐름으로 움직였고요. 그리고 이때까지도 반등을 줬다가 되밀리지 않겠냐라는 의심을 했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약했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반등을 줬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월, 화, 수요일까지요. 우리 시장이 야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구나. 그러면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하고 그러면서 지난주 후반 들어서 우리 시장이 반등 시도를 좀 했습니다. 어디서 반등 시도를 했냐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 반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지난주 목요일날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날 다시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약세를 우리 시장은 보였죠. 그런 후에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신고시를 경신하면서 지난주 월요일 하루 빼고 4일 내내 연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S&P 500도 똑같은 흐름인데 S&P 500은 그 개파락했던 부분을 첫날에는 갭을 메우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첫날에 반등 때 그 갭을 메우지 하락 갭을 메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한 거죠. 그것이 여전히 지금 이후의 시장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3대 지수가 역사적 신고 지수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아시아 쪽에 사실 이머징 마켓은 아니지만 아시아 쪽에 일본 니케이 토토5를 보면요. 지난주 약세였습니다. 주간으로도 지난주에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약세의 흐름이죠. 차트 보시더라도 여러분 이게 고점이 낮아지면서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사실 일본이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이번에 뭐 실패한 올림픽이냐 아니냐 왈가왈부 말이 많지만 우린 그런 걸 논하진 못하겠고 우리가 여하튼 간에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본은 그렇다 치더라도 뭐 올림픽 관련돼서 뭐 그렇다 치더라도 홍콩 항생지수 보세요. 이 약하죠. 홍콩 항생지수도 최근 들어서 계속 약한 모습이고요. 지난주에도 계속 약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또 대만은요. 대만도 여기 옆 끝에 보시면 지난주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주간으로도 대만은 마이너스였습니다. 먼저 조정을 보이고 또 많이 올라가지도 못했던 중국만 지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전역이 전체적으로 약했다는 거예요. 즉 미국의 3대 지수는 역사적 신고 지수를 내면서 올라갔고 아시아 쪽은 약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회복도 K자형으로 될 것이다. 소위 백신 접종률이 높고 그리고 경기 회복에 자금이들이 더 많이 들어가서 돈을 더 많이 풀고 경기 회복이 더 빨리 되고 있는 서구 또는 선진 지수 먼저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미국만 이렇게 상승을 한 게 아니고요. 유럽도 S&P 500하고 비슷하게 독일이나 프랑스 지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선진국이 자금 유입이 더 강하게 나타나면서
선진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에 요번에 실적이 좋은 쪽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사실은 미국에 있는 빵주들이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자금 유입이 되고 그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금요일 날 트위터와 스냅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트위터가 YOY로 74%의 증가율 그리고 스냅이 116%의 증가율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보다도 시가총액이 높고 이들과 관련 업종에 있는 것이 페이스북과 알파벳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페이스북이 5% 급등, 알파벳이 3% 급등하면서 미국의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미국이 이렇게 상승한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두 가지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고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른 선진국 지수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지수가 훨씬 더 상대적으로 강하다. 아시아 쪽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곤혹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에 자금이 유출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아주 강한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종목의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시가총액이 워낙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흐름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로 설명을 좀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를 가겠습니다. 지난 한 주에 우리나라 지수를 보면 지금 현재 일봉을 보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주봉이에요. 주봉으로 볼 때 코스피 지수로는 마이너스 0.69% 지난주에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뭐 약간 상승했어요. 플러스 0.3% 약간 상승했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의 차트의 우상향하는 차트와 주봉을 볼 때 이 단기적인 상황이지만 그리고 코스피 지수의 주봉으로 볼 때 우하향하는 거는 이거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죠. 얘는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흐름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인 거고요. 코스닥은 여기서 약간 위쪽으로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왜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나는가 또 우리 살펴봐야겠죠. 일단 주 초에 미국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하락폭을 좀 키웠습니다. 그런데 주 후반 들어서 반도체 종목들이 오르면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나마 강보합, 약보합 정도 수준, 뭐 크게 하락하지 않는 뭐 그 정도의 수준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코스피 쪽의 시장은 이쪽에 실적이 나쁘고 악재가 많느냐, 코스닥이 오히려 호재가 많으냐,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수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프로그램 거래를 보여드릴게요. 지난주에 프로그램 거래를 보면요. 지난주 월요일 날 무려 3,600억의 지난주 이게 오늘이니까 금목수 맞죠? 3,600억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530억 매수, 그 다음에 수요일 날 4,400억 순매도, 목요일 날 1,300억, 이래서 목요일 날 반등을 한 거예요. 금요일 날 또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어요. 지금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면요.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무려 6,600억이나 됩니다. 당연히 이 프로그램 매도가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코스피 200에 있는 상위 종목에 들어가서 인덱스로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이제 인덱스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난주 한 주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은 그런 프로그램 매도가 없느냐? 아닙니다. 코스닥도 차익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비차익 거래도 있고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에서 거래가 되는 것이지 코스닥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세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이다. 즉 시장 자체가 상승 후에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하고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슈가 있는 종목 위주로만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